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물관 원자와 전기력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14번인데요. 이 표에 있는 정보를 그림으로 바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전하량은 플러스 Q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A가 받는 전기력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F, 그리고 B가 받는 전기력은 플러스 X 방향으로 6F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력의 총 합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C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5F를 받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C가 왼쪽으로 전기력을 받았다는 건 A와 B가 모두 플러스이기 때문에 C는 마이너스라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A가 B에게 혹은 B가 A에게 작용하는 전기력을 F1이라고 잡아볼게요. 그 다음에 B가 C에게 작용하는 전기력은 F2라고 잡고, C가 A에게 작용하는 전기력은 F3로 잡아보겠습니다.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C가 A에게 주는 거는 A가 C에게 주는 것과 같다. 이건 알고 계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제가 여기서 잡아놓은 이 F3는 실제 이 그림에서 A가 C한테 작용하는 기준으로 잡아둔 게 아니라 한 칸, 즉 D만큼 떨어진 거리에 A랑 C가 존재한다면, 이렇게 A랑 C가 D만큼 떨어졌을 때 그때 작용하는 전기력을 F3이라고 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 그림에서 A랑 B가 작용하는 전기력을 계산하실 때는 두 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4분의 1에 곱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BC랑 CA는요, 이 값이 같아요. 왜 그러냐? 어차피 우리는 한 칸 떨어진 기준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럼 거리는 같은 건데, 지금 B랑 C의 전하량을 스몰 q라고 둔다면 분자에 라지 q랑 스몰 q의 곱이 오겠죠. 그리고 A랑 C도 마찬가지예요. 라지 q랑 스몰 q의 곱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칸 떨어진 곳에 위치할 때는 이 F3를 그냥 F2로 두고 풀어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선은 A가 왜 저렇게 왼쪽 방향으로 라지 F를 받았을지 먼저 써봅시다. A가 마이너스 라지 F라는 걸 받은 이유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일단 B가 왼쪽으로 밀어주죠, A를. 그럼 B가 왼쪽으로 밀어주니까 F1이라고 쓸 수 있고, A가 B를 미는 힘, B가 A를 미는 힘. 그 다음에 C는 A를 오른쪽으로 당깁니다. 얼만큼? 4분의 1 F2만큼. 자, 그 다음에 B는 6F가 나왔어요. 얘는 어떻게 나온 거죠? B가 6F가 나온 이유는 A는 B를 오른쪽으로 밀어주고 C도 B를 오른쪽으로 당겨주기 때문에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F1 그리고 플러스 C가 B를 당기는 F2,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연립을 해볼 건데 우선 더해볼까요? 그럼 5 라지 F는 얘네끼리 사라지고 4분의 5 F2가 되니까, 그러면 F2는 얼마예요? 따라서 F2는 4 라지 F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대입해 보시면 F1은 뭐가 나와요? 2 라지 F가 나오겠네요. 따라서 내가 이 F1이라는 거는 라지 Q의 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분자가 얘는 라지 Q랑 스몰 Q의 곱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배가 크다는 건 이 스몰 Q가 라지 Q보다 두 배가 컸다는 겁니다. 그럼 정답이 2번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풀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그래프 관련된 문항이 몇 문항이 출제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프를 잘 보시고 특히 변화하는 점, 경계점, 그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우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P의 위치를 옮김에 따라서 걔네가 A와 B로부터 받는 전기력을 표시한 건데, 조건 보면 P의 위치가 X가 언제일 때? D2일 때, 즉 여기서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지점이 D2라면 플러스 X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여기서는 A로부터 받는 전기력과 B로부터 받는 전기력이 누가 더 크죠? A로부터 받는 전기력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가 A로부터 받는 전기력이 더 클 때 오른쪽으로 밀려난다는 거니까 P의 부호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어때요? 여기서는 A가 미는 힘과 B가 당기는 힘이 같죠. 그쵸? 그럼 여기선 전기력이 빵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 F0라는 전기력이 서로 반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한 명이 빵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지금까지 뭐라고 불렀어요? 샘물에서 연습을 많이 했죠? 전기력 경계점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 경계점보다 멀어지게 되면 A의 영향력이 커지는 거고,
그리고 이거보다 짧아지게 되면 거리에 의해서 B의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기억, P는 양전하이다. 맞습니다. 전하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자, A가 B보다 크죠? 전기력 경계점 떠올려 보세요. 그 다음에 디귿, P의 위치가 D1일 때 여기서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EF0가 아니라 반대이기 때문에 0이 된다. 그럼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6번 또한 그래프를 이용하는 문제고 이것도 전기력 경계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보면은 A랑 B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고 C는 움직일 수 있는데 D보다 오른쪽 영역에서 움직인대요. 근데 그때 그래프가 이렇게 양수 부분에서 그려지고 있는데 지금 전기력은 플러스 X방향일 때가 양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까지 이 경계점까지는 플러스 X방향으로 전기력을 받는 거고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X방향으로 전기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체크했던 이 부분에서 전기력은 0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기력 경계점에 대한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플러스 X방향으로 받는 이유는 D보다 살짝 오른쪽에 있을 때는 B의 영향을 더 지대하게 크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서로 밀어내는 힘을 작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리고 멀어지면은 이 뒤쪽에 있는 얘 전하량이 더 컸잖아요. 얘가 음전하였고 얘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마이너스 X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전기력 경계점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거였죠. 자, 근데 이제 문제를 보니까 가에서 C를 X축상에 ED에 고정했대요. 그러면 A가 이렇게 고정이 돼 있고 그리고 ED라는 부분에 C가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플러스인 C가. 그리고 그 사이에 B를 왔다 갔다 할 때 B가 받는 전기력을 표시한 거를 얘기해 보자는 거죠. 우선은 내가 B를 여기다 두든 여기다 두든 여기다 두든 여기다 두든 C는 B를 밀어낼 거고 A는 B를 당길 거기 때문에 플러스잖아요. 어디서든지 마이너스 X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 튀어나와 있으면 안 돼요. 위쪽에 튀어나와 있는 거를 다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실상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럼 왜 2번처럼 이렇게 볼록하게 그려지느냐? 당연히 이 A랑 가까워질수록 거리가 훨씬 작아지니까 기하급수적으로 확 늘어나는 거예요, 전기력이. 그리고 C에 가까워질 때도 마찬가지로 C에 붙으면 밀어내는 힘이 갑자기 확 강해지니까 무한대로 치솟는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가 2번처럼 그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 체크해 주시고 다음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7번도 그래프랑 관련된 문항이죠.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 그래프가 뭔지 알 수가 있습니다. C의 위치를 옮김에 따라서 A와 B에게 작용하는 전기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그럼 이런 것도 당연히 경계점을 주위에서 보시면 알아낼 수 있는 게 있겠죠. C가 3D에 있을 때, C가 이렇게 3D에 있을 때 그때 A가 받는 전기력이 0이 된다는 거니까 그러면 B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그리고 전하량의 B는 C랑 B가 각각 1대 4가 된다는 것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얘를 B 쪽으로 가깝게 가져가면 B는 왼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점점 늘어나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C를 오른쪽으로 6D 쪽으로 가져갈수록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음수 방향으로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절대값이. 따라서 내가 이 음수 방향은 왼쪽으로 작용하는 전기력, 양수 방향은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전기력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C를 A 쪽으로 가깝게 가져갔더니 치솟았죠. A의 전기력이. 그리고 양수 방향으로. 그러니까 C를 A 쪽으로 다가갈 때 A는 오른쪽 방향으로 더 강한 전기력이 작용했던 겁니다. 따라서 A의 부호가 음전하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기억, A는 음전하이다. 맞습니다. 니은, 전하량의 크기는 A와 C가 같다. 자, 이거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죠? A랑 C가 같은지는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정보가 얘랑 여기서 서로 같다는 걸 알고 있어요. F랑 마이너스 F. 그쵸? 그럼 이거 한번 좀 지워보고 C가 지금 ED에 있을 때 확인을 해봅시다.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F예요. A에 작용하는 전기력 F 그리고 오른쪽으로겠죠? 오른쪽으로 F. 그리고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F입니다. 그럼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빵이 되겠죠? 왜냐면 이미 전기력의 총합이 0을 만족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어때요? 얘 한 칸 떨어져 있고 얘는 두 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얘 전하량은 뭐가 되는 거야? Q가 되는 거죠. 얘가 4Q니까 Q. 그러면 A와 C가 같다는 것도 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C를 ED에 고정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A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F보다 작냐, A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 자, 이건 어떻게 판단하실 수가 있냐면 얘가 왜 F를 받았을까? 우선은 C가 A를 당깁니다. C가 A를 당기는 힘. 근데 B는 A를 어때요? B는 A를 밀어내겠죠. 그 두 개가 합쳐져서 F가 된 거예요. 그러면 C가 A를 당기는 이 힘은 F보다 원래 컸겠죠. 그럼 그거의 반작용인 A가 C를 당기는 힘 또한 F보다 더 컸다는 얘기가 되므로 디귿은 틀렸다는 거죠. 그럼 정답이 기억, 니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8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문제고, 우선은 읽어보면서 그림에 좀 표시를 해보죠. 가에서는 양전하인 C에 플러스 X방향으로 전기력이 F가 작용하고 있고, A에는 EF라는 전기력이 방향은 모르지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에서 이 A를 3D로 옮겨줬더니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F만큼 증가한 것을 나타냈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다는 나에 있는 B를 D에서 4D로 옮겨준 것이고, 그때 다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랑 방향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선은 이 문제의 포인트는 또 변화하는 것만을 체크하는 건데, 지금 가에서 나로 갈 때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F에서 EF로 늘었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온전히 누구 때문인 거예요? B는 그대로 고정이 되었고 C도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A를 옮김으로써 A 때문에 F에서 EF로 변했다는 거죠. 그러면 A가 C에게 작용하는 전기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만 체크하면 그게 바로 C가 지금 플러스 F에서 플러스 EF로 변했으니까 그 C가 변화한 전기력의 크기인 라지 F랑 같다는 겁니다. 우선은 A랑 B에게 서로 작용하는 우리가 전기력을 F1이라고 두고, 그리고 BC끼리 서로 작용하는 전기력을 F2라고 두고, CA끼리 서로 작용하는 전기력을 F3라고 두겠습니다. 한 칸 기준으로 세운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A를 오른쪽에 갖다 놨더니 힘이 강해졌다는 거는 A는 처음에 음전하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B는 어떻죠? A가 음전하면 C를 당겨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C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B는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제 표시를 해볼까요? 그럼 A는 이 EF를 어느 쪽으로 받았던 게 돼요? 오른쪽으로 받았던 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C가 얼만큼 변했다고요? 전기력이? C가 변한 전기력은 플러스 방향으로 F만큼 변했어요. 근데 그게 누구 때문이라고? A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A는 가에서 C를 얼만큼으로 당기고 있어요? 4분의 1, 두 칸 떨어져 있으니까 4분의 1 F3만큼 당기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근데 그게 플러스 방향으로 그냥 F3로 변한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F3만큼 당기고 있다가 플러스 F3만큼 당기고 있으니까 총 얼만큼이 변한 거죠? 4분의 5 F3만큼 변했다는 거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A는 지금 EF라는 전기력을 받고 있잖아요. 얘는 왜 EF가 되는 걸까요? 얘는 B도 당기고 있고 C도 당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B가 A를 당기는 거를 F1이라고 둘 수 있고, C가 A를 당기는 거는 4분의 1 F3라고 둘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왜 F가 됐죠? 얘는 B는 밀고 A는 당기고 있어요. 그러면 이 F는 B는 밀고 있으니까 F2, 그리고 A는 당기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F3 이렇게 적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넘겨볼까요? 4분의 1 F3는 5분의 1 라지 F가 되기 때문에 그걸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얘네는 5분의 1 라지 F, 5분의 1 라지 F가 됩니다. 그럼 따라서 F1은 뭐가 되고 5분의 9 라지 F가 되고, 그리고 F2는 5분의 11 라지 F가 된다는 걸 알아낼 수가 있겠네요. 내가 궁금한 건 다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궁금한 건데, 다에서 A는 C도 당기고 B도 당기죠. 그럼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럼 B가 A를 당기는 거는 플러스 방향으로 F1, 그리고 C가 A를 당기는 거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F3가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F3는 5분의 4 F입니다. 5분의 4 5분의 4 라지 F, 그리고 F1은 5분의 9 라지 F 빼주시면 되는 거고, 그럼 플러스 방향으로 라지 F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플러스 방향으로 라지 F인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 식을 좀 잘 잡으시고 깔끔하게 푸시면 그래도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는 문제는 아니니 열심히 잘 학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319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보시면 A랑 B는 고정이 되어 있고 X를 마이너스 D인 지점과 D인 지점 그리고 4D인 지점에 놨을 때 그게 받는 전기력을 각각 F1, F2, F3라고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크기가 F2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F3, 그 다음에 F1 순서로 크다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저는 이걸 보자마자 B를 플러스로 놨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사이에 있는 영역에서는 B가 플러스라면 B도 A도 힘을 주는 방향이 같아지거든요. 내가 X를 여기다가 놨다고 생각하면 B도 얘를 밀고 A는 얘를 당기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으로 힘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는 어때요? 내가 X가 마이너스 D에 있을 땐 A는 당겨주고 B는 밀기 때문에 서로 힘이 상쇄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플러스일 때 가운데서 힘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정량적으로 계산을 해보셔도 이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그림 자체가 상당히 대칭적이지 않나요? 이걸 딱 중간으로 생각했을 때 B랑 A는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고 4D랑 마이너스 D도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때 이 F3이 F1보다 크다는 거는 이 B가 얘한테 주는 힘이 상당히 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라지 Q라고 놓을 수가 있고 여기를 스몰 Q라고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한번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기억부터. 전하량의 크기는 B가 A보다 크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D와 ED 사이에 X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되는 지점이 있다. 이건 없죠. 이 사이에서는 전부 다 어때? 무조건 왼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디귿 X가 마이너스 D인 지점에서 라지 X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A가 한 칸 떨어진 X한테 주는 전기력을 제가 스몰 F라고 잡아보고 그리고 B가 한 칸 떨어진 X한테 주는 전기력을 라지 F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저 마이너스 D에서는 일단 A는 오른쪽으로 당기기 때문에 플러스 스몰 F가 되고 얘는 밀어내기 때문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얼마가 돼요? 16분의 4칸 떨어졌으니까 16분의 1 라지 F가 되는 거고 얘의 부호를 찾아내는 게 이번 문제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좀 써볼게요. 플러스 F 마이너스 16분의 1 라지 F. 자, 그럼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F2랑 F3 조건을 좀 이용해 볼 건데 자, F2에서 받는 힘은 어떻게 적을 수가 있죠? F2는 여기다가 놨을 때 A도 당기고 B는 같은 방향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F2에서는 자, F 스몰 F 플러스 4분의 1 라지 F라고 적어줄 수가 있어요. 얘는 두 칸 떨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F3에 놨을 때는 어때요? 그때는 B는 밀고 그리고 A는 당기겠죠. 근데 B가 더 가깝고 전하량도 크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오른쪽으로 힘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얘가 받는 전기력은 라지 F 그리고 4칸 떨어져 있으니까 A로부터는 마이너스 16분의 1 F를 받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누가 더 큰 거예요? 얘가 더 큰 거예요. F2가. 그렇죠? 그럼 넘겨보시면 4분의 3 라지 F 그리고 이렇게 넘기면 16분의 17 스몰 F가 되고 그 다음에 양변에 4를 곱하시면 16을 곱하시면 그럼 17 스몰 F가 큰 거죠. 누구보다? 12 라지 F보다. 그럼 내가 이거에 지금 부호를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요. 부호. 그럼 여기다가 양변에 어차피 여기 0이 들어갈 테니까 17을 곱해 보겠습니다. 그럼 17F 마이너스 16분의 17 라지 F가 되는 건데 근데 17F는 누구보다 커요? 얘는 12 라지 F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럼 12 라지 F에서 약 1 정도 되는 F를 빼봤자 무조건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럼 그때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디귿은 틀린 겁니다.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거를 생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이것도 차근차근 풀어내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전기력 샘물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었는데
좀 긴 강의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강의는 또다시 이제 원자와 스펙트럼은 쉬운 부분이니까 잘 학습을 복습을 하시고 그 다음 강의로 이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